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이 방송 시작하는 시점에 삼성동 자택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죠. 7시 6분에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예. 6시 55분 계속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55분에 검찰 청사를 떠났고요. 근데 막 도착했네요. 예.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사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면서요. 짧은 메시지 남겼습니다. 두 문장에 모두 29글자에 불과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8초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있다 사전에 나와서 이런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혹은 뭐 국민들에 대해서 친박 집회에서 3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메시지라든지 전혀 없고. 네, 적어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건데요. 네, 당연히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안녕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죠. 네. 안녕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메시지가 없었던 거고 방금 자택에 들어가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까 싶었더니 역시 그냥 네, 경호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쭉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메시지는 없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근데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이 정도면. 네, 예상보다는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랬다는 얘기는 검찰이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궁을 하지 않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 조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충실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간 굉장히 빨리 조사가 끝난 것이고 이 정도면. 네, 14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를 쓰고 나면 확인을 하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가. 네. 바로 앞에서 물론 받아치긴 하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것도 7시간 넘게 걸려서요. 그래서 총 합해서 2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7시간 가까이 이 조서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길게 검토한 건데 추궁도 없고 본인이 전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첫째 비문이 많았다. 그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을 대목의 진술한 부분을 쳐내거나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추가 소환은 없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이례적인 호평을 했어요. 네. 오늘 자정 12시 50분 정도에요. 기자들한테 손범규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손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총평했다고 합니다. 검찰 가족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건 뭐 전문 용어로 아양이라고 하죠. 아양. 지금 잘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검찰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언론 기사들도 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영상과 음성 기록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쪽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검찰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에게는요.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이 사안은. 예, 그 의사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통보, 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진짜 비판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뭐 어제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고 하고 직접 개입한 사안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고 하고
이런 기조로 답변을 할 거다. 이건 예상대로였고. 그리고 이제 아프실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공장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건 취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매한 건 답변하지 말라고 사전에 조언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을 텐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묵비하지 않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초보 피의자의 전형적인 실수 있어요.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면 검찰이 납득할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네. 검찰은 이런 피의자가 땡큐입니다. 술술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걸 굳게 믿었던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잖아요. 권한 중대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테고. 그러니까 민간인 모두의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네. 검찰도 실제로 수사할 때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고 합니다. 그 호칭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말이 여전히 상대한테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 지위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걸 이때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경에서만 있잖아요. 반론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그래서 자기가 잘 설명하면 또 상대가 내 말에 넘어갈 거라는 착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인데 세 번째로는 왜 그 70년대 구국선교단 그 시절부터 최태민 씨를 도왔고 11.6 이후로는 영남대 관련 일도 했고 그래서 거의 90년대 말까지 20몇 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던 최태민 씨 의붓아들 조순재 씨. 거기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 거짓말 스스로 완전히 믿는다. 이런 특징에 대한 녹취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비난하는데 조순재 씨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어떤 거짓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스스럼 없이 자기가 만든 거짓을 믿으며 진술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건 전문가 영역에 맡기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2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의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이 영상 촬영 안 한 부분, 그래서 검찰 봐준 거 아니냐, 지나치게 한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검찰이 전술적,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뭐냐면, 영상 촬영을 하면 답변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하지 않기 원한다는 변호인 말에 검찰이 그렇다면 안 하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자기들 말을 들어준다. 잘.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호적인 분위기다. 봐준다. 건가요? 이런 인상을 받아 더 자신 있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법정에서 진술 번복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경우는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안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뭐 전면 부인하니까 진술을 번복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략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 때와는 180도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영상 촬영을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실 이건 피의자 동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지만 하면 되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싫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변호인 측이 선택한 단어가 부동의예요. 부동의. 보통 그냥 우린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동의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거부권이 자기한테 없는데 거부했다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줄 안다고
그런 비난을 하거나 여론이 만들어질까 봐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거든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 단어 선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때와는 다르게 부정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칭찬도 막 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의 변화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검찰에. 그 협조를 그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조언, 사전 조언 변호인단에 그것도 이런 진술 태도 적극적으로 자기 해명을 하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촬영하는 거 싫어? 물었더니 싫어. 기분 물어온 거하고 마찬가지 정도의 법률적 효과밖에 없는데 어쨌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라도 충분히 받는 것으로. 네, 실제로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요. 네. 절차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과 답변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구속 요건을 거의 100% 갖췄어요 이제.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결국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변호인단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착각과 변호인단의 오판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뇌물을 준 사람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잖아요. 뇌물을 받은 사람 이미 구속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이면 100% 구속이에요. 100%. 다 갖췄어요 이제. 요건을 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100%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백한데 준 사람도 구속됐는데 본인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아주 이른 시간 내에. 그런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의 전략을 선택하고 자잘한 거는 포기하고 요건을 갖추는데 전력한 것이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정치적인 고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김은지 기자가 이런 요건에 갖춰지잖아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잡혀갈 것 같은데요. 0.5초 내에 구속영장이 떨어집니다. 이런 정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운이 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게이트 초기부터 여태까지 고비고비마다 단 한 번도 올바른 선택이 된 적이 없어요. 사실. 첫 번째 인정한다는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 헌재 판결 대응을 거쳐서 이 검찰 대응까지 본인의 구속을 거의 스스로 도와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영장 청구 바로미터로 봐야 되겠죠. 영장 청구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치적 고려, 대선 기간이라 민감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검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구속 요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치나 마냐. 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 길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JTBC가 관련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외장하드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20여 건 가까운 청와대 문건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문건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 동향이나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한 2달 전쯤에 였던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중에 하남 땅 있지 않습니까? 미사리. 거기에 국토부 장관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는 이제 최순실 씨 땅을 지나가는 그 지점인데 거기를 체육시설 복합 무슨 체육시설이죠? 예, 복합생활체육시설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복합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지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죠. 네. 그것도 한밤중에 전화했다라는 장관의 진술이 있습니다. 뭔 부동산 개발을 대통령이 밤 12시에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차명 보유한 땅도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국토부의 주택 정책이나 관련 문서가 통째로 다 개발사업 동행 같은 게 유출됐으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차명 땅 보유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이권하고 관련된 부동산들 딱 한 건 나왔겠어요? 이렇게 문건들을 다 받아봤으면? 이것만 가지고도요. 최순실 씨가 17억 5천만 원 차익 얻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2013년에 전화하고 땅을 2015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건 나온 건데 예. 왜냐하면 실명으로 보유한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다 지져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최순실 씨 관련 재산이 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권과 연결됐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통째로 넣은 건 통째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권 동물이에요. 이권 동물. 이권 짐승.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최순실 씨 땅이 있다고 그거를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밤에 개발하라고. 그리고 남사서로 이런 짓을 어떻게 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당 마감했습니다. 총 214만 명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2012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정당들이 본격적인 본경선에 들어가겠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첫 투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200만 명이면 많이 했군요, 정말. 자, 그러면 제목 정도 하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인데요. 직함도 없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 씨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뉴스 읽다 보면 최근에 진짜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서 탄핵한다는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딸 이방카가 백악관에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직함도 없고 월급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여기는 최소한 보안 손님은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요. 너무 대놓고. 여기는 이제 경제적 가족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가족이라서 대놓고 하긴 하지만 여기는 그 가족 정확한 이름은 생각하는데 가족을 등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이 있어요. 미국의 친족 등용 금지법이라고요.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본인은 알고 그러면 어떡해요. 네. 어쨌든 있어요 거기. 네. 근데 거기도 걸리고 직함도 없는데 사무실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함이 없는데 딸이라고 지금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내주고.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미국에. 야, 여기 뭔가 큰 사단 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추가 소환은 없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해서 또 변호인단이 이례적인 호평을 했어요. 네. 오늘 자정 12시 50분 정도에요. 기자들한테 손범규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손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검찰은 특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총평했다고 합니다. 검찰 가족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건 뭐 전문 용어로 아양이라고 하죠. 아양. 지금 잘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검찰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언론 기사들도 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영상과 음성 기록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쪽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검찰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에게는요.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거부를 할 수. 근데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이 정도면.
네, 예상보다는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13가지나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랬다는 얘기는 검찰이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궁을 하지 않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 조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충실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간 굉장히 빨리 조사가 끝난 것이고 이 정도면. 네, 14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를 쓰고 나면 확인을 하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가. 네. 바로 앞에서 물론 받아치긴 하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것도 7시간 넘게 걸려서요. 그래서 총 합해서 2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7시간 가까이 이 조서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길게 검토한 건데 추궁도 없고 본인이 전면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첫째 비문이 많았다. 그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을 대목의 진술한 부분을 쳐내거나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없는 거죠. 원래 이 사안은. 예, 그 의사만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통보, 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이제 비판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이번에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어제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고 하고 직접 개입한 사안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고 하고 이런 기조로 답변을 할 거다. 이건 예상대로였고 그리고 이제 아프실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공장이 떠들기 때문에 그건 취소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매한 건 답변하지 말라고 사전에 조언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을 텐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묵비하지 않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초보 피의자의 전형적인 실수 있어요.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면 검찰이 납득할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네. 검찰은 이런 피의자가 땡큐입니다. 술술술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걸 굳게 믿었던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이 방송 시작하는 시점에 삼성동 자택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죠. 7시 6분에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예. 6시 55분 계속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55분에 검찰 청사를 떠났고요. 이제 막 도착했네요. 예.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사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면서요. 짧은 메시지 남겼습니다. 두 문장에 모두 29글자에 불과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8초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메시지가 있다 사전에 나와서 이런 헌재 판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혹은 국민들에 대해서 친박 집회에서 3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메시지라든지 전혀 없고. 네, 적어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건데요. 네, 당연히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안녕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죠. 네. 안녕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메시지가 없었던 거고 방금 자택에 들어가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까 싶었더니 역시 그냥 네, 경호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쭉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메시지는 없었다.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고난 중대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테고 민간인 모두의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네, 검찰도 실제로 수사할 때요.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다고 합니다. 그 호칭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말이 여전히 상대한테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 지위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걸 이때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경에서만 있잖아요. 반론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그래서 자기가 잘 설명하면 또 상대가 내 말에 넘어갈 거라는 착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인데 세 번째로는 왜 그 70년대 구국선교단 그 시절부터 최태민 씨를 도왔고 11.6 이후로는 영남대 관련 일도 했고 그래서 거의 90년대 말까지 20몇 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던 최태민 씨 의붓아들 조순재 씨. 거기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 거짓말 스스로 완전히 믿는다. 이런 특징에 대한 녹취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비난하는데 조순재 씨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거짓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스스럼 없이